네, 지금부터는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뵙네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저희가 삼성전자 5G 통신 장비를 한번 남겨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세대 통신 장비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오전장부터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FR텍 상한가에 거래 중이고 이론도 20%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통신 장비 수주 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그 DC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 미국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한 4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별정통신사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SK텔레콤, 뭐 KT, LG U+가 있지만 네. 또 이제 제3 이동통신사에서 이제 저가 이제 요금제로 해가지고 SK든 KT든 U+든 그 망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 통신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DC 네트워크도 아마 그런 회사로 좀 알고 있고요. 한 지금 가입자가 한 800만 명, 한 900만 명 정도 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엄청 많은 건 아니죠. 네. 미국 인구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별정 통신사긴 하지만 뭐 이렇게 5G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를 본인들도 좀 갖춰놔야지 또 추가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한 1조 원 정도 수주를 한 것이고 그 한 2년 전인가요? 버라이즌의 한 7조 원, 거의 8조 원을 육박하는 5G 관련된 수주를 하고 나서 지금 추가적인 좀 대규모, 상대적인 대규모 수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5G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그 기술력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중국 업체들한테 좀 밀리는 부분들, 뭐 하웨이라는 이런 부분들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이제 순차적으로 뭐 일본이든 인도든 또 이번 미국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수주가 나오면서 좀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좀 모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라이즌에 이은 대규모 수주로 지금 삼성전자 이번 수주가 미국 내에서 5G 장비 수주 중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5G 시장 좀 선도할 수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중국 업체하고 경쟁에서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밀렸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이 좀 이제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규제를 좀 받고 있다 보니까 그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만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버라이즌과의 계약도 있었고요. 2021년 일본 그 NTT 도코모와의 통신 장비 계약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또 이제 작년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인도 최대 통신사 릴라이언스 관련해가지고 여기 5G는 아니고 LTE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100% 이제 삼성 관련해서 기지국 사용하기로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 통신 그 장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3G에서 4G 넘어가거나 4G에서 5G로 넘어갔을 때 보시면은 거의 이제 아예 뭐 그 기존의 라인을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의 라인에 이제 더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업체들 사용하는 게 호환성이나 이런 게 좀 더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설치하는 게 어려운 것이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호환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새로 이제 확장을 할 때도 관련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5G 시장은 이제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투자가 못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 시장에 대해서 선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조금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또 통신 장비주들이 워낙에 또 힘든 차트를 보였잖아요. 네. 그동안 막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1차트를 보니까 오늘 하루 그냥 우뚝 솟아있던데 이 상승 랠리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일시적인 흐름에 그칠까요? 참 그게 뭐라고 전망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 작년에 한두 번 그 이 정도는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5G 관련돼서 뭐 그 시장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몇 번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뭐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또 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못 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통신 그 5G 관련된 업체들의 좀 문제점은 뭐냐면 수주 공백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또 이번에 러우 전쟁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좀 본격적인 수주가 늘어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뭐 삼성전자가 이번에 1조 원 수주를 하긴 했다고 하지만 네. 우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1조 원이 과연 많을까요?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 버라이즌 관련해 가지고 한 7조 원대 또 이번에 또 1조 원대의 수주를 한 것이지만 미국 시장을 봤을 때 과연 1조가 많은 것이냐. 또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통신 업체들이 5G 관련 투자를 뭐 몇십조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걸 비교해 보면은 아직은 적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시장은 선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선점을 할지 안 할지는 봐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이 나온다라면 이제 부품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겠구나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데 이번 단발성 이런 이슈들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을까. 지난 2달 전인가요? 두세 달 전에도 이제 중동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한번 출장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5G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관련된 종목이 올랐었습니다만 또 막상 또 수주 이런 소식은 없었다 보니까 또 다시 도돌이표가 보여줬던 것처럼 일단 이슈가 있을 때는 올라가지만 그 이슈가 좀 장기화되기에는 조금 연속성을 띠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 공백이 좀 해소돼야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단발적인 이슈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가도 오늘 조금 오르고 있는데 그보다 이제 국내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뚜렷하잖아요. 삼성전자 향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관련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네, 뭐 삼성전자가 오늘 오르는 것은 뭐 5G 수주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고 일단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일단 인덱스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좀 반등을 하는 것이라 보고 있고 어쨌든 이번 이제 수주 소식이 나온 부분들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을 만들어준 건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향 이제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어쨌든 뭐 그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RF텍이라든지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도 보시면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OE솔루션이라든지 RFHIC라든지 뭐 몇몇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약간 삼성향 기업들이 조금 그래도 상승이 조금 유지가 되고 있고 뭐 그렇다고 뭐 나머지가 뭐 삼성향은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어긋나는 기업들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 좀 체크해보고 이런 비교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RF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신장비 사업은 일단 계약 규모가 크고 또 장기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통신장비 관련주 주가를 보면 주가가 말씀해 주셨던 것 저번 중동처럼 뭐 올라갔다가 다시 사그라들고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대와 또 의심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통신장비 관련주들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좀 조금씩 모아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이미 작년 하반기서부터 현재까지 보면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닥이 형성됐다고 해서 무조건 주구장창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일부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뭐 모아가시는 조금씩 모아가신 전략은 뭐 유효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유럽이라든지 북미 관련해서 투자는 대규모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5G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아직은 뭐 시험 단계이긴 합니다만 뭐 메타 서비스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NFT라든지 이런 로봇 산업이라든지 모든 미래에 대한 어떤 산업은 통신 서비스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기간 산업인 통신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는 저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련해서 또 선점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제 수주 잭팟이 어디서 이렇게 계속 터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은 이 간헐적인 수주가 나오고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주가가 갈 때 사다 못 가고 갈 때 사다 못 가고 있는 부분들에서 저는 한 연말까지는 현재와 같은 모습, 그리고 연말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 추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보이지 않을까, 또 국내 기업의 수주 증가와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통신 장비주에 지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통신주는 어떨까요? 통신주에 대한 전망과 우리 대표님의 투자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뭐 통신주들은 계속해서 저는 뭐 좋게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오늘도 시장이 좀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지만 지금 그 우리나라만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올해 계속 시장을 상승을 좀 제한시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어떤 매력이 높죠. 그리고 그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성장이죠. 작년까지는 성장주가 주목을 받았더라면 지금은 이제 인컴, 결국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누구냐라는 부분들. 그러면 뭐 통신주들은 전통적으로 배당도 고배당주기도 하고 주주환원 친화적인 업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렌드도 좀 잘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요즘에 통신사들 보시면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구독 최소한 지금 한 3-4개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해요. 매월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은.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뭐 지긋지긋하면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구독하기가 쉽지 구독을 끊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 단순하게 월 얼마, 뭐 5만 원이든 9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요금제에 의해서 실적이 결정났다라면 지금은 정말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부가 수입을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오히려 이제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있지만 또 성장주, 새로운 성장주로 또 거듭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5G가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평균 가입 요금제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뭐 통신주들은 당분간은 뭐 대체할 수 있는 섹터가 별로 없다라면 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외국인 기관들 꾸준하게 매수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방어주로 조정 시에 매수 의견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시청자분께서 캔디님께서 궁극의 통신은 인텔리안테크 아닌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뭐 계속해서 앞으로 좀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통신주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한데 조정 시에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뭐 만약에 이제 통신사 네. 3사 중에서 보신다라면 일단 지금 뭐 대장주는 뭐 KT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LG U+도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5G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LG U+ 나쁘지 않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SK든 KT든 LG든 뭐 셋 중에 하나 대부분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드시는 업체, 뭐 본인이 사용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뭐 네. 관심 있게 트레이딩 전략을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셋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원하는 종목으로 접근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통신 장비주 실적을 확인해줄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고 좀 조정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 통신 장비주 중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살아있는 거 좀 이제 선정을 좀 해본다라면 HFR이 조금은 주목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이음 5G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 5G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허가를 받거나 해야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음 5G 사업은 이제 그게 꼭 뭐랄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고 중간 이제 한마디로 이제 5G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관련된 장비 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약간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HFR이 상당히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장비,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이
어떤 하나 예를 현대차가 자동차를 다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제품은 만두에서 가져오고 어떤 거는 또 다른 회사 엑셀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부품을 가져와서 핵심 부품은 만들지만 나머지 부품은 가져와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HFR 같은 경우는 관련된 제품을 아예 내재화해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냐면 지금 공급망 충격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회사의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정말 작은 부품 하나가 없어서 제품을 못 만들어서 공급을 못 하는데 뭐 HFR은 그런 부분들을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국내외 대형 통신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급 계약을 체결을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그 통신 장비주들 중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구축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최근에 약간 뭐 4월 한 달 조정이 나왔는데 엄밀히 따지면 4월 달 뭐 코스닥 코스피 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 대비해서는 아주 큰 조정은 아니었다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을 좀 확보해 놓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가부터 한 31,000원에 이탈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대 4만 원 정도는 뭐 한 5월 달 중으로도 충분히 한 번 정도는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신 장비주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HFR을 꼽아주셨고요. 이음 5G 사업 본격화 기대감 있고 또 공급망 충격에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1,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신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5G 통신 장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